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그 사활 문제 중에서 이제 패로 사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께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반상위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패는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시면요. 지금 귀 쪽에 있는 흑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잇는다 그러면은 백이 젖혀가지고 이 돌은 안에서 두 집이 못 나게 돼요. 따라서 돌이 잡히게 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 앞 시간에 배운 궁돌을 넓혀 볼까요? 그러면은 이쪽을 붙여가지고 이어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한 집밖에 안 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돌이 못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패를 내는 수가 있어요. 바로 어디를 두는 수냐면은 이렇게 치면 되는데요. 이 수는 만약에 이제 패가 되죠. 패를 만약에 백이 굴복을 하면은 그때 이제 젖혀 이어가지고, 그때는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 이 형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지금 흑돌이 하나 공짜로 놓여 있죠. 이게 패의 위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모양에서는 귀에 이제 흑돌이 두 집이 나서 살게 돼요.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놔볼게요. 만약에 팩감이 흑이 많아가지고 이 패를 굴복을 시킨다. 백이 양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쪽 궁돌을 넓혔을 때 이쪽 단수를 쳐도 이어가지고 귀에서 이제 두 집이 나고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제 백이 만약에 거꾸로 패를 이긴다 그러면은 팩감을 썼을 때 안 받고 이쪽을 때리면은 귀는 잡히게 되죠. 따라서 패가 난다는 거는 사활에서 반반 50% 정도 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원래 패가 아니면 잡히는 돌을 패라도 내면은 패로 살렸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형태를 보실게요. 지금 귀에 흑돌이 지금 갇힌 형태인데요. 만약에 흑이 이으면은 치중을 하고 이쪽을 들어가고 이쪽을 파울을 하면은 이 귀가 잡히게 됩니다. 때려내도 먹여쳐가지고 이 집이 가짜 집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두는 수가 좋냐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패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때려서 팩감 쓰고 돌아오면 때리고, 백도 팩감 쓰고 와서 때리고, 이렇게 패가 되겠죠. 따라서 요 패를 만약에 백이 이제 팩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굴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게 패 효과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서 애초에 모양에서 살펴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었을 때는 지금 이 돌이 죽는 형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이 된 겁니다. 여기 지금 백돌이 이 돌을 잡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흑의 이 돌은 이 돌을 살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따라서 이제 패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돌을 놓겠다. 그게 이제 흑의 의도입니다. 패는 마술사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 그냥 이어져 있으면 이 돌이 잡히는데 패를 걸어서 패를 통해서 이 돌 A와 B를 교환을 해서 이 전체를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좀 오른쪽 위에다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좀 형태를 반복하니까 대충 감이 오시나요? 지금 이 형태는 흑이 만약에 이으면은 지금 안에서 이 돌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를 만들면은, 만약에 패를 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을 둬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패 싸움이 됩니다. 아셨죠? 자,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흑이 그냥 이으면은 이 돌은 잡혔고요. 죽었고요. 여기서 이제 패를 거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아까 같은 경우에는 패를 걸어서 이제 한 번만 굴복시키면 이겼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아니에요. 한 번 이렇게 백이 굴복을 하고 나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패를.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는 살기가 조금 더 힘든 거겠죠. 앞에 그 모양들보다. 그래도 뭐 잡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이 이제 본격적인 패가 돼가지고 팩감 쓰고 때리고, 팩감 쓰고 때리고, 만약에 흑이 이긴다 이 패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서 살고요. 만약에
100이 이긴다. 그러면은 흙은 다른 데 2번 두겠죠? 100은 이었을 때 여기가 가짜 집이기 때문에 이 귀퉁이가 전부 다 잡히게 됩니다. 대신 흙은 다른 데 한 번 두고 이 패를 100이 해소를 했으니까 뭐 다른 데 2번 둬가지고 이제 바둑을 두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패싸움에서는 이 돌의 가치와 다른 데 2번 두는 수의 가치를 항상 어느 것이 더 큰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이으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잡혀요. 그런데 바로 여기를 두면은 이제 패싸움이 되는데 만약에 100이 굴복을 하면은 이어가지고 2집이 나가지고 살게 되죠. 애초에 이 모양에서는 흙은 여기도 두고 싶고 여기도 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흙이 패를 걸었을 때 이 형태는 아까 그 모양에서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둔 꼴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패가 마술사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모양에서는 이 돌을 흙이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면은 반쯤 산다. 패니까. 패감이 많으면 이기는 거고 패감이 적으면은 이제 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싸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어서 사는 수를 보는 것이죠. 이 문제는 흙 차례인데요. 어디를 두면은 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궁도를 넓히는 수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치중을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5공도화로 잡히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치중하면서 잡히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격언 하나 알려드렸죠. 적의 급수는 나의 급수. 상대방이 좋은 곳은 나도 좋은 곳이다. 상대방이 이제 아까 이렇게 치중을 해서 내가 잡혔으니까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두면은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치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많이 본 모양 그 패턴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패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흙이 패가 이제 패감이 많으면은 이제 다른데 100이 뒀을 때 안 받으면은 이렇게 때려가지고 살게 되고요. 결국에 나중에 100이 때려도 이어가지고 이제 2집이 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모양에서 다른데 두는 거는 이제 이쪽을 맞아가지고 잡히기 때문에 흙은 여기를 두는 게 급소고요. 100이 쳤을 때 이으면 이렇게 파울 당해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패가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정답 아시겠나요? 흙 차례인데요. 여기를 치는 것이 정답입니다. 때리면 패가 되고 만약에 100이 이으면은 여기를 둬가지고 한 번 더 패를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패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느냐 죽느냐 공방이 되면서 흙이 만약에 이기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애초에 모양으로 돌아가면은 자, 이 모양에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서 패를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이으면은 여기서 한 집만 나고 이 위에서는 집이 안 나죠. 따라서 지금 이 모양에서 흙은 두고 싶은 자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두 수를 동시에 둘 수 없죠. 따라서 이제 패라는 마법을 걸어가지고 이제 여기도 두고 만약에 100이 굴복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를 둬가지고 패를 이기면은 내가 여기를 둬서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은 2번 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둬야 되는 그런 모양에서 이제 패를 걸어가지고 돌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패로 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원래 잡히는 모양인데 이제 패라는 특수한 형태를 이용해서 내가 놓고 싶은 돌을 하나 공짜로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원리로 이제 패로 사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으신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